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데, 자,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은 기억해야 될 공식이 여태까지 이제 수능에 출제된, 모의고사에 출제된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4개 정도로, 최대한 잡아봤자 4개 정도로 추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4개 정도의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극한값을, 그리고 그놈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 즉 이 기하학적인 의미는 근사화 개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앞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선생님이 근사화 방법 이야기했죠? 요거를 대신에 x가 0으로 갈 때는 요걸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전문가 수준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시작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일단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sin x 이 값이 1이고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탄젠트 x 요 값도 1이고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 값은 2분의 1이고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제곱분의 시컨트 x 빼기 1 요 값도 2분의 1입니다. 자, 여태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을 통틀어서 출제될 수 있고 교과 과정에서 이제 알아야 될 삼각함수의 극한이 요 4개입니다. 요 4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저걸 나중에 근사화적인 개념에는 어떻게 써볼 건지. 자, 그럼 이제 증명은 요거 하나만 해보면 되거든요. 요거 하나로 나머지는 다 유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하면, 자, 이런 이제 단위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 있는 요 그림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요. 요 그림에서 지금, 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만큼에 있는 요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그리고 여기는 요 부채꼴이 지금부터 보일 겁니다. 이 부채꼴. 그리고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 커다란 거 하나 이렇게 보일 건데, 이렇게 보일 건데, 자, 이 세 개의 면적은 지금 보라색, 노란색, 흰색 순으로 커져간다라는 거 이해가 가죠? 그러면 먼저 여기는 요 보라색은 삼각형인데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2분의 1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이값의 사인 값이죠. 요 보라색의 면적 써봅니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봤자 1이고요. 사이값의 사인 값이니까 요게, 자, 사인의 세타 요것이 지금 뭐냐면 여기는 요 보라색의 면적이고, 요거보다는, 자, 이 노란색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요렇게 구하는 거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 요 하얀색 직각삼각형은 요 밑변의 길이가 1이면 아까 좀 전에 배웠죠? 요거는요 1에다가 요각의 탄젠트를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 따라서 밑변 1 높이 탄젠트니까 2분의 1 탄젠트 세타.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좀 2분의 1을 날리고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 사인 세타가, 요거는 세타가 되고 요거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타가 0도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0도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예각이라고 치면 분명히 여기는 이 사인 세타는 양수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변을 사인 세타로 한번 나눠보면요 1이고요. 이건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되겠고, 자, 원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인데, 이거를 사인으로 나눈다는 말은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날라갈 거고요. 자, 요와 같은 식이 되고, 자, 이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를 붙여주면 등호가 생기고요. 지금 뭐 쓸 건지 대충 눈치가 가졌죠? 샌드위치 정리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 값은 1로 가고요. 요 값은 1로 가고, 그럼 요거는 0 플러스로 갈 때 코사인 0도가 1이잖아요. 1. 그럼 1분의 1이니까 얘도 1로 갈 수밖에 없잖아.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따라서 사이에 껴있는 이 값은 1로 가고, 자, 지금 여기는 세타라는 값을 썼지만 사실은 여기는 요 세타 대신에 x로 대체한 게 이 식들이니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선생님 저기는 왜 x고 여기는 세타예요? 자, 세타 대신에 x로 바꿔치기 한 게 제 식입니다. 이해가지?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현재 1이니까 요거를 뒤집은 리미트 세타가 x가, 아이고 이게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것도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거는 뭐 사실은 저기는 전원으로 바꿔도 상관없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사인 x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값이 1이다 라는 걸 증명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요 x가 0으로 갈 때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는 소리인데 이건 지금 선생님이 우극한만 증명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좌극한은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세타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요거를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치환해 보면 되겠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치환하면 마이너스 x로 치환하면 세타가 0 마이너스로 가면 x는 그러면 0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 발견하죠. 이해가니? 자, 그럼 간다. 세타 대신에는 뭐 넣어? 마이너스 x를 넣고요. 자, 지금 이걸 구하는 중이니까 똑바로 쓸게요. 자, 리미트. 자, 세타는 x로 대체해서 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바뀔 거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x로 치환한 겁니다. 세타가 0 마이너스로 가면 x는 0 플러스로 가죠. 그러면 세타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세타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인은 기함수 아닙니까?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올 거고 그러면 요게 플러스가 되어버리고 요거분에 요거는 위에서 1이라고 이미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1입니다. 자, 따라서 우극한도 1이고 좌극한도 1이기 때문에 이놈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되겠니? 오케이. 요 상태에서 이제 저 첫 번째 있는 요식이 증명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요거 이제 봤으니까 지운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방으로 왔을 때 x분의 탄젠트 x라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게 증명이 끝났으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아닙니까? 이 위에 코사인분의 사인 쓰면 코사인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 그지? 코사인 여기 사인이 될 거고 요게 지금 요 두 번째고 요거 요렇게 변형한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1이라고 좀 전에 여기서 증명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1 곱하기 1에서 여전히 1이라는 요런 수정값을 가진다. 요것도 증명이 끝났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조금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이건데 이런 거 봐봐. 자, 지금 여기는 이런 꼴도 전부 보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그럼 우리가 수투에서 뭐를 우리가 공부했냐면, 자,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그지? x-1분의 fx, 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으로 수렴한다, 이랬을 때, 잘 들어. 분모가 지금 1 넣었을 때 0으로 가잖아, 그지? 자, 분모가 0으로 가는 이 인수가 한 개 있잖아, 한 개. 그러면 분자도 반드시 1 넣었을 때 0으로 가줘야, 즉,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가 위에 있는 이 분자에서 얘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서 밑에 거랑 위에 거랑 약분이 돼서,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다항 함수라면 fx가 x 빼기 2라는 인수는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어떤 다른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한 개면 반드시 이 위쪽에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x 빼기 1이 있어서 이게 약분이 되고 난 다음에야 1 여기다 넣었을 때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개수만큼 분자도 반드시 최소한 그 분모 0으로 가는 개수의 인수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약분이 되고 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얘는 수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항 함수일 때는 반드시 이 밑에 있는 인수랑 똑같은 인수를 가지는 놈이 위에 최소한 이놈 개수만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이 여러분한테 딱 던져주는 이야기는, 만약에 밑에 이렇게 0으로 가는 놈이 한 개 있다. 그러면 이 위에 다항 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삼각 함수가 와야 된다면 분모 0으로 가는 게 한 개잖아, 한 개. 그러면 여기 위에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이 있어야 얘가 수렴할 수 있는데, 얘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0으로 가는 게 한 개 있으면 여기 위에도 최소한 0으로 가는 게 한 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면 한 개만 있어야 돼. 왜? 생각해봐라. 0으로 가는 게 한 개 있는데 여기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 있다고 쳐봐. 그러면 하나하나 약분되고 하나 남지? 하나 남지? 그럼 그걸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무조건 0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치면 분모 0으로 가는 개수하고 분자 0으로 가는 개수가 똑같아서 그것만 약분되고 여기 남는 떨거지에다가 넣으면 절대 0이 아닌 값으로 가겠지, 이때는. 자, 어찌됐건 잘 들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싶어. 그럼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는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삼각함수라면 반드시 사인 아니면 탄젠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있을 때
위에 사인 하나가 있거나 탄젠트 하나가 있으면 수렴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요인이 있을 때 위에가 다항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삼각함수가 와야 된다면 사인이랑 탄젠트가 와야지 얘랑 만나서 수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얘가 가지는 1차원적인 의미예요. 아시겠어? 그럼 생각해봐. 얘들 둘이는 밑에가 x가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분자 생각해봐.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잘 보고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씩 있어. 그럼 분자에도 두 개가 있어야 돼. 0으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이 위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하나 있으면 분자에도 삼각함수가 0으로 가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사인 아니면 탄젠트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 있어. 그럼 분자에도 사인이 두 개 있거나 아니면 탄젠트가 두 개 있거나 아니면 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가 있거나 해서 하여튼 두 개가 있어야 돼. 분자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에 0으로 가는 게 두 개 있잖아. 그럼 분자에도 사인이 두 개 있거나 아니면 탄젠트가 두 개 있거나 아니면 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가 있어서 하여튼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0분의 0꼴의 극한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모가 0으로 가는 개수만큼 분자도 0으로 가는 개수가 동등해야 그게 다 날아가고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번, 4번 2분의 1 된다라는 거를 유도할 때 말이야.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는데 봐라. 자, 이게 1 빼기 코사인 x. 자, 순서 잘 기억해라. 1 빼기 코사인 x다. 순서 잘 기억해. 자,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두 개 있으니까 분자에도 사인이 두 개 있거나 탄젠트가 두 개 있거나 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잘 보니까 1 빼기 코사인과 관련되는 게 사인이야. 왜? 이런 거잖아요. 사인의 제곱 x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x는 1이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 x는 바로 사인의 제곱 x다. 아, 1 빼기 코사인 제곱 대신에 사인 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분모 x제곱 빵으로 가는 게 두 개 있어. 그럼 분자도 사인이 두 개 생기게끔 만들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야,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선생님, 여기다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 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만 곱해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거 되잖아. 따라서 이놈은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는 이유가 이걸 곱하는 이유가 두 개 곱해서 사인 두 개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x제곱분의 여기 사인의 제곱 x로 변하고요. 밑에는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이 되는데 자,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이제 잘 보세요. 여기는 요놈.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죠, 여러분. 문자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했다. 이거를 파악할 때 여기 x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되고요. 이게 모양이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양이 똑같은 놈이 오고 네모 전체가 빵으로 가기만 하면 이 극한값은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5x분의 사인의 5x 나와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놈하고 이놈 모양이 똑같고 x가 빵으로 가면 5x도 빵으로 가는 거 맞지요? 그러면 네모가 빵으로 가는 게 맞으니 이 값은 무조건 1이다. 이 공식을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냥 x 왔을 때만 1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여기가 모양이 똑같고 그리고 그 5x 자체가 빵으로 간다면 이러면 무조건 1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놈은 x분의 sin x가 1로 가는데 그놈을 완전 제곱했으니까 수렴하는 거 두 번 곱했으니까 얘는 1로 갈 것이고 따라오니 얘는 1이고요. 자,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요거는 또 0이 아닌 상수 2분의 1로 가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로 가니까 곱해서 2분의 1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요놈의 결과물이고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자, 시컨트 x 빼기 1인데 밑에가 x 두 개니까 위에가 사인 두 개 아니면 탄젠트 두 개가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탄젠트 두 개가 오면 되네. 왜? 일용아 타제 꼈네 시서 제껴 이게 더 올라야 된다. 그래서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라는 것이 바로 탄젠트 제곱으로 바꿔치기 될 수 있으니까 일용아 타제 때문에 시서 제껴 반드시 외워야 이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시컨트 x 더하기 1을 곱하면 된다. 자, 1에서 밑에는 x제곱분의 이 위에는 탄젠트 제곱 x가 되고요. 밑에는 시컨트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요.
자, 요각 1로 가죠? 그리고 시컨트는 코사인이 없으니까 코사인 0도가 1이니까 역수 취해봤자 1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이제 유도를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은 여기가 x 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지. 여기에는 요놈 모양이 자, 요놈 모양이 같고 그놈이 0으로 가면 1이고 얘도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 모양이 같고 네모가 0으로 가면 1이고요. 이것도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 모양이 같기만 하면 이게 2분의 무슨 소리냐면 이거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1 빼기 코사인의 2x가 여기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2x의 완전제곱. 자, 여기는 이 동그라미 친 모양이 같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 2x도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럼 동그라미 친 거 전체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2분의 1이다. 그 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 극한을. 자, 어찌됐건 이 극한들을 다 외웠다라고 친다면 지금부터 저놈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이놈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x가 0 부근으로 갔을 때 sin x랑 그냥 y = x랑 근사화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저놈의 의미를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 한번 봐봐. x 빼기 0분의 sin x 빼기 sin 0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사실은 요거를 내가 fx라고 보면 있잖아. fx라고 보면 얘가 바로 f빵이란 말이야. 그러면 x 빼기 빵분의 fx 빼기 f빵 요게 결국은 f'의 빵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되겠지? 그러면 요놈의 의미가 애시당초 원래 미분계수의 의미인데 이 f'빵이 1이 나왔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말이야. sin x가 fx일 때 f'빵은 요 sin x를 그린 상태에서 0에서의 접선 기울기 아닙니까? 접선 기울기. 그게 1이래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거라고. 이랬을 때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잖아. 접선을 그어보면 요거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니까 요게 바로 y = x라는 놈의 정체였단 거야. 기울기가 1이고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그지? 따라서 sin x하고 y = x 0 부분에서 보면, 자, 0 부분이죠? x가 0 부분에서 보면 sin x랑 y = x가 붙어있기 때문에 0 부분에서만큼은 그냥 sin x를 y = x랑 똑같다라고 여겨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십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서술형 말고 객관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리미트 x가 방으로 갔을 때 잘 봐. 사인의 5x 여기는 2의 3x-1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걸 풀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 지수함수에서 요거는 누구만 빠져나오면 된다 해서 여기는 요 놈만 빠져나오면 된다 했고 요거는 요 5x만 빠져나오면 된다. 무슨 소리야? 이놈하고 이놈이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생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돼? 여기는 요 각도만 빼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3x만 나오고 요거는 5x만 나오니까 이건 3분의 5다.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해야 된다. 자, 원리 원칙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원리 원칙으로는 요거는 밑에 3x가 자 똑같은 게 있고 x가 0으로 가면 3x도 0으로 가니까 그럼 요렇게 되면 요 값이 1인데 내 멋대로 3x 해주니까 옆에다 이제 3x 곱해주면 되고요. 요것도 밑에 5x가 똑같은 게 있고 5x가 방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 값이 1로 간다라는 거니까 내 멋대로 5x 해준 거를 옆에 다시 5x 곱해주고 그럼 이 값은 1로 가고요 이 값도 1로 가고 요거 분의 요거 해서 3분의 5가 된다. 요게 정상적인 풀이라고 해요. 그런데 객관식 나왔을 때는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얘는 얘만 빠져나오고 얘는 얘만 빠져나오니까 3분의 5다. 바로 답 써야 된다. 요게 이제 근사화 개념이라고.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탄젠트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요렇게 가는 놈인데 그지? 요렇게 갈 때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요게 또 y = x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y = x하고 탄젠트도 0 부근에서는 붙어있어. 두 개가 붙어있다 보니까 x 0 부근에서는 탄젠트 x라는 것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x가 0 부분에서는 탄젠트 x가 나오면 요 마찬가지로 각도 이 부분만 빼내서 쓰면 된다. 탄젠트 x 대신에 요 각도 부분만 빼내서 그냥 x라고 봐도 된다.
그럼 만약에 탄젠트 OX가 나와 있으면 그거는 그냥 OX로 대체하면 된다 그 말이죠. 각도만 빼내면 된다. 이렇게 초등학교 동생한테 가르치듯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그려보면 아까 사인은 여기서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었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8이었으니까 사인은 이렇게 갔었단 말이야. 이렇게 y = x에 대해서. 그래서 탄젠트 y = x, 사인 x 이 세 개를 보면 0보다 오른쪽에서 탄젠트 x가 가장 크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탄젠트 x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y = x고 사인 x가 가장 작다. 이런 것도 요 그림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요 세 개가 0 부근에서는 무조건 다 붙어있다. 똑같은 값으로 취급당한다라는 뜻입니다. 0 부근에서는. 되겠니?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1 코사인 x 있잖아요.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x가 0 부근으로 봤을 때 1 빼기 코사인 x하고 자, 이걸 그냥 등식으로 봐봐. 등식으로. 1 빼기 코사인 x는 요걸 요쪽으로 곱해서 2분의 1x 제곱이랑 근사화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 x 빼기 1도 마찬가지로 2분의 1x 제곱이랑 근사화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뭐 그림까지 그릴 필요 없고요. 못 그리니까요. 여기는 이것만 잠깐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거 왼쪽에 있는 요놈 봐라. 순차적으로 간다 봐라.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그지?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x축 대칭 이동한 거야.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가겠지. 그 요 상태에서 앞에 1이 있으니까 1만큼 들어 올렸어. 1만큼 들어 올리면 얘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뭐 2분의 1 x제곱이라는 건 2차 함수 아닙니까? 2분의 1 x제곱 이렇게 그려보면요. 요 두 개가 정확하게 이 원점에서 두 개가 접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두 개가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2차 함수랑 1 코사인 x는 0 부근에서는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그게 근사화 개념이라고. 따라서 이런 거죠. x가 0 부근에서 만약에 1 빼기 코사인의 2x가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럼 이거는 누구로 대체하면 된다고? 누구로 대체하면 돼? 요 x 대신에 2x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2분의 1의 2x의 완전 제곱으로 대체해주면 된다는 거야.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꿔치기 해서 극한을 계산해도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x가 0 부근이야 시컨트에 만약에 3x 빼기 1 이런 게 있다 치자. 요런 게 3x 빼기 요거는 누구로 대체할 수 있다고? 2분의 1에 3x의 완전 제곱 요걸로 대체해서 바꿔치기 해서 극한 계산을 해도 된다. 시컨트 3x 빼기 1을 여기다가 3x 넣은 거니까요. 여기다 3x 집어넣은 걸로 대체해도 된다. 그런 의미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극한 4개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암기해야 됩니다. 요 마지막에는 요 네 번째 건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던 놈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 위에 있는 3개는 필수입니다. 까먹으면 대학 못 가요. 진짜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근사화 개념 x가 0 부근에서는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이거 말고 한번 추가적으로 써볼까? 어떤 거 있었어 또? 자 이런 거 썼잖아.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2의 x제곱 빼기 요게 1인데 요게 무슨 의미라고? x가 0 부근으로 갔을 때 2의 x제곱 빼기 1 요거는 y = x 요거랑 근사화 된다는 의미니까 요때는 2의 x제곱 빼기 1 전체 대신에 이거 전체 대신에 이 x만 빼내서 얘라고 생각해도 된다 뜻이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거 무슨 뜻이라고? x가 0 부근에서는 ln의 1 플러스 x가 또 y = x랑 근사화 되니까 요때는 여기에는 요 자리를 그대로 빼내면 된다. 자, 요것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 근사화 개념으로 꼭 좀 기억해야 될 함수들이라고. 요것도 오랜만에 복습을 한번 해서 기억을 하자. 근사화 개념으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증명하고 근사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잘 들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법을 한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강조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과에 전통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형이죠, 도형. 도형은 뭐 원,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섞여서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 원의 혹은 직각삼각형의 일부를 각도를 하나 던져주고서요, 세타로. 그 원 혹은 직각삼각형의 일부를
혹은 면적을 세타에 관한 삼각함수로 나타내게끔 요구하고요. 그 삼각함수로 나타낸 어떤 면적이나 길이 등의 극한을 갖다가 묻는 문제. 자, 다시요. 원, 직각삼각형 따위를 그려놓고 복잡하게 그 중에 어떤 일부를 세타를 이용해서 삼각 B,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내서 면적이나 길이 따위를 그 나타낸 결과의 극한을 묻는 문제가 매년 수능에 100% 출제되고 있다고. 이과의 전통적인 주제야. 그러면 그러한 극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극한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러면 이때 그 도형의 극한 문제요. 도형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반복되는 것들은 그때 쓰지 말고 네모 또는 세모로 치환해서 데리고 다닙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문제, 전통적인 주제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한 변의 길이를 탄젠트로 표현하고 그 길이를 다시 또 사인 곱해서 이걸 표현하고 거기에다 또 코사인 곱해서 이걸 표현하고 하다 보면 식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복잡해져 가요. 이때 첫 출발에다가 뭐 곱해서 다음 거 만들고 거기다 또 뭐 곱해서 다음 거 만들고 하다 보면 그 다음 거에도 분명히 첫 출발에 있는 이놈은 포함되어 있잖아. 그 놈을 매번 데리고 다니면서 쓰지 말고 이 첫 출발에서 내가 잡아놨던 그 길이가 그 뒤로도 계속 등장한다면 그 첫 출발의 길이를 그냥 네모라고 두란 말이야. 네모라고 두고서 쭉 표현한 다음에 매번 쓰지 말고 마지막에 그 네모 자리에 첫 출발에 들어갔던 복잡한식을 딱 한 번만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은 그때 계속해서 쓰지 말고 네모 세모로 치환해서 데리고 다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반드시 근사화 개념을 사용한다. 좀 전에 선생님이 x하고 sin x가 근사화된다, x 0분해서 그거 있잖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식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만, 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곱하기로 연결된 것 중에서 만약에 이 네모 또는 별표 있잖아, 별표. 이런 것들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예를 들어서 봐봐.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간다, 진짜. 자, 0분의 0꼴이죠. 이 0분의 0꼴이 내가 처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요거하고 요거 있죠. 0으로 수렴하지 않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것들. 자, 이렇게 쓸까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것들은 미리 처리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3분의 2, 3으로 가고 2로 가는 이 0이 아닌 놈들은 그냥 미리 3분의 2로 간다라고 처리해서 3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버리고 그 숫자를 묶어내라고. 여기는 식을 묶어내는 게 아니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 이거 2로 가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은 2로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그냥 3분의 2라는 걸 앞으로 숫자를 끄집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오로지 0분의 0꼴로 가는 것들만 극한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식이긴 한데 여기 네모 별표 자리에 들어가는 그 복잡한 식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수로 수렴한다면 걔들부터 미리 처리해버리고, 처리하라는 건 숫자로 끌어내버리고 식은 이제 없애버리고 숫자로 끌어내란 말이에요. 수렴하는 숫자로. 그리고 남아있는 0분의 0꼴에 대해서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매번 얘를 이제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면 미리 처리 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x가 0으로 간다가 아니고, 그지? x가 4분의 파이로 간다, 뭐 이런 따위의 극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여태까지 여기 아까 적었던 삼각함수의 극한들을 적어. x가 어디로 가는 것들이야? 0으로 가는 것들이잖아. 근데 x가 4분의 파이로 가는 이렇게 시작하는 극한 문제들이 등장하면요, 이때는 처리가 두 가지입니다. x 빼기 4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서 t가 0으로 간다로 바꿔치기 하던가요. 당연히 식 요렇게 치환해서 모든 식들을 전부 t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t가 0으로 간다로 바뀌게 될 거니까 이렇게 치환하고 나서 식만 정리해주면 네가 아까 여기다 썼던 이 4개의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 될 거 아니야. 혹은요 미분계수의 정의로 간다. 자, 이 미분계수의 정의로 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갔을 때 x 빼기 4분의 파이분의 fx 빼기 f 4분의 파이. 자, 요거는 우리가 f'의 4분의 파이다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x가 4분의 파이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요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나오면 치환을 해서 0으로 가는 걸 바꿔주거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데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지? 요거 연습 한번 해볼 건데 그럼 선생님 매번 이것만 쓰면 되지 이거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편하다며요. 자, 문제에 따라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없는 문제들이 허다하다. 식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0분의 0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미분계수 되는 건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경우로 시도를 하되 이게 안 되는 경우만 요걸 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만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 자, 이 도형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들은 반드시 요 4가지를 잘 지켜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저 4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되시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뭐를 한번 해보느냐 하면 자, 삼각함수의 미분인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y가 sin x다 했을 때 y 프라임 자, sin x를 미분한 거는요 cosine x가 되고요. 자, y가 cosine x다 했을 때 cosine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는데 탄젠트는 아직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탄젠트는 요 다음 단원인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법에서 목세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탄젠트는 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둘 중에서 위에 거 요것만 한번 증명을 해보고 요 밑에 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고 저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가봅니다. 어떤 f'x를 구할 때 항상 처음으로 구하는 도함수는요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정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거를 sin x라고 두고 지금부터 f'x를 구해봅시다. 이거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놈을 f'x라고 정의하잖아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본다. 요 x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은 거니까 sin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그대로 sin x가 될 것이고 자, 이제 여기는 요 부분을 풀어 제끼기 위해서 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란 걸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싸, 호, 뿔, 코, 싸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sin x가 되는데 여기서 잠깐 h가 빵으로 간다는 극한이니까 h 말고 x라는 요런 것들은 전부 상수 취급하셔야 되는 거 알리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요거는 sin x를 묶어내고 써보면요 cosine h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되냐? 요거는요 플러스 cosine x 곱하기 sin h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자 먼저 요거분의 요거를 갖다가 잘 보시면 요거는 빵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자, 요 뒤에 있는 요거 잘 보세요. 자, h분의 코사인 h 마이너스 1인데 요거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 아까 내가 순서를 잘 보라 했거든. 1 빼기 코사인 h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지? 그럼 요렇게 바꿔치기 하지 뭐 마이너스 묶어내고 1 빼기 코사인 h라고 쓰면 요놈 밑에 h가 몇 개 있었어야 되거든. 2개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네 번째로 이걸 한 개 더 곱해주고 여기 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니? 요만큼이 2분의 1이니까 얘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데 h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게 되거든. 그러면 수렴끼리 곱했으니까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십니까? 따라서 요 값이 0으로 가고 sin x는 어차피 h에 관계없는 상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sin x 곱하기 얘는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다 0으로 가고 이제 남은 게 h분의 요 뒤에 거의 극한만 남아있는 거야. 자, 써볼게 다시.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분명히 내가 코사인 x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에다가 극한 취해봤자 그냥 상수 코사인 x고요. h분의 사인 h 요게 극한값이 바로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그 삼각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요 값이 1로 갑니다. 1로. 따라서 1 곱하기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 요렇게 증명이 된다 말이지. 자, f를 사인 x로 뒀을 때 f 프라임 x는 코사인 x다. 요와 같이 증명이 됐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와 극한을 이용했죠. 되나?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걸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봤고, 0하고 사인 x 곱해봤자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라졌고, 이놈분의 이놈의 극한 요걸 따져봤더니만 코사인 x만 남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사인 미분이 코사인이라는 걸 증명했고, 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도형 문제들 주의점,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수능특강 문제편 혹은 교과서 문제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